명절이 다가오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분들 계신가요? 맛있는 음식,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 분명 좋은 날이어야 하는데 왜일까요? 요즘 월급은 얼마나 되니? 아직도 결혼 안 해?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빨리 낳아야지. 그렇게 계속 먹으면 살 빠지겠어? 식사 자리에서 쏟아지는 이런 질문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리거나 화장실로 도망가거나 심지어 명절이 끝나고 며칠간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불편한 순간들, 그 뒤에 숨겨진 심리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알고 나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나도 신경 써주는 거야, 유형. 명절 때마다 이런 친척 한 분쯤은 계시죠.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요즘 취업은 했어. 살 좀 빼야 하는 거 아니야? 건강 안 좋아 보여. 그렇게 계속 혼자 살 거야? 외롭지 않아?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러실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기 안의 불안이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본인이 젊을 때 취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조카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 때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도 그럴까봐 걱정돼. 이런 마음이 걱정으로 포장되어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이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던 분이라면 조카의 체중 변화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살 빼면 예뻐질 텐데. 이 말 속에는 나도 그렇게 고민했었어 라는 과거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걱정하냐는 생각이 들죠. 이분들의 진심은 걱정입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서툴 뿐이에요. 상처받지 말고 그냥 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라고 가볍게 넘기세요. 두 번째, 내가 옳다 유형.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인생 경험이 더 많은데 요즘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몰라.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 진리처럼 여기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판단하죠. 이런 태도의 심리적 배경은 확증 편향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성공적이었다고 믿는 경우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나는 20대에 결혼해서 잘 살았어. 너도 그래야 해. 나는 대기업 다녀서 안정적이었어. 프리랜서는 불안해.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과거의 정답이 지금도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죠. 90년대에는 대기업 취업이 안정적인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결혼 정년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20대 결혼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30대, 40대 결혼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설득하면서 본인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봐, 너도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그런 방법도 있네요. 라고 가볍게 동의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위계 질서 유형. 어른한테 대들어? 버릇없이 내가 네 고모인데 이 정도 물어볼 수도 있지. 나이나 학력을 근거로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적 성격이 작동하는 거죠. 위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자란 분들은 나이와 서열이 곧 발언권이라고 학습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뭘 물어봐도 되고 뭘 지적해도 돼. 어린 사람은 어른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해. 이런 믿음이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교 문화권에서는 수직적 관계가 강조되었습니다. 나이와 서열이 권력이었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존중은 서열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죠. 이분들은 자신이 받아온 방식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함부로 대했던 경험이 학습된 거예요.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라고 차분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비교하는 유형. 옆집 민수는 대기업 다니던데 너는? 사촌 언니는 벌써 애 둘인데 누구네 아들은 서울대 갔다던데? 명절 때마다 누군가와 여러분을 비교하는 분들, 왜 이러실까요? 이건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4년에 이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한다는 거죠. 특히 불안할수록 더 많이 비교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우리 집안이 창피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비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여러분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우리 집안의 일부로 보는 거죠. 네가 잘해야 우리 체면이 서지.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될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남들이 30살에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직업이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속도로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4가지 유형. 투사하는 사람,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 위계 질서를 앞세우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 이분들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서툴고 때로는 외로운 사람들이죠. 자기 방식대로 관심을 표현하고 자기 기준으로 조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참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선을 넘는 말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그어도 괜찮아요. 그 질문은 좀 불편해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제 속도로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동시에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투사, 확증 편향, 권위주의, 사회적 비교. 이런 심리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 모두 마음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